미나상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다들 좋은 밤 보내고 계신가요? 케이짱의 공포 컨텐츠는요, 매주 금요일 저녁 11시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풀 영상 다시 보기는 멤버십 분들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짱의 굿즈 일부러 저렇게 놓은 건 아닌데 저렇게 또 있다. 여러분 굿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을 것 같다 혹은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도 아낌없이 눌러주세요. 저를 알고리즘의 저주에서 풀어주세요. 여러분들께 과감없이 보여드리느라 노란 달러가 많은 K짱이라 알고리즘 저주에 빠져서 아직 헤어나오지 있지 못하고 있답니다. Help me.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세상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생방송에서 후원을 하시면서 이 사건을 해달라고 진짜 1시간 넘게 집착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그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 사건을 다룬 풀 영어로 되어 있는 다큐멘터리를 통째로 가져왔거든요. 영어 번역하느라 많이 힘들었으니까 K짱 애썼다 싶으면 지금 좋아요와 땡스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K짱의 위험한 조대입니다. 필리핀의 한 여성이 돈 많은 미국인에게 어떻게 시집을 갔을까?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데요. 한 여성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라고 울부짖는 모습의 여성인데요. 잠깐 그 여성의 울부짖음 보고 가실게요. Stephen is the best man in my life. Steven is the best in my life! 말하면서 스티븐은 내 인생 최고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울부짖는 한 여성. 자, 이 사건은요, 2002년 어느 무더운 밤 필리핀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영국인의 사업가였고요. 그의 죽음은 그의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자식을 잃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건 오직 부모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자신의 영혼이 일부가 뜯겨져 나가는 듯한 고통. 그 고통이 그녀의 인생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 엄마 이름이 마가렛이거든요. 이 마가렛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살해당한 스티븐이란 남성의 전 아내였던 에블린이라는 여성입니다. 에블린은 마닐라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난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처절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에블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티브는 너를 사랑했어. 너와 너의 아이들을 사랑했어.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자, 필리핀 여성 대 엄마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결투가 시작되죠. 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기징역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사형은 그녀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소중히 여겼지만 그녀는 내 아들을 뺏어갔고 나의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파괴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에블린, 당신은 스티븐을 죽였나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작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양해 말씀 미리 부탁드릴게요. So, Evelyn, did you kill Stephen? No, he was my perfect husband with me. I have my 2 kids, and he 6 years and a half. He was my
the best man I ever have. 자, 여러분은 그녀의 표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남편을 떠나보낸 그런 슬픈 표정의 그런 슬퍼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보이셨나요? 자, 스티븐 데이비스입니다. 그는 저에게 완벽한 남편이었고 저와 두 아이와 함께 6년을 보냈고 그는 제가 가진 것 중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왜 며느리를 의심하며 며느리의 무죄 주장은 진실일까요? 대체 어떤 게 진실일까요? 자, 그의 친구 스티븐 브레건스입니다. 그는 친구 스티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매우 독특했죠. 웃긴다는 건 유머 감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농담을 하곤 했지만 그의 미소나 능글맞은 표정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파리 한 마리도 해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게 바로 그의 친구의 증언입니다. 자, 그의 이모 질리안입니다. 질리안 로스는 그 아이는 너무나 다정한 아이였어요. 라고도 말을 해줬습니다. 누구나가 다 말하는 친절하고 밝고 유머까지 겸비한 아주 착한 청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스티브는 노팅엄에서 엄마 그리고 두 여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정 생활은 바뀌었어요. 그때 스티븐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꽤 장난기가 많은 오빠였어요. 사라 데이비스는 오빠를 그렇게 회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자 뭔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오빠가 되었죠. 자, 제 아들은 저와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들을 돌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가 앨런이 누구냐면 이제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 재혼하신 분이에요. 앨런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에게는 스텝파더인 거죠. 새아빠인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앨런과 다시 서로 만나기 시작했을 때 앨런이 남성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빠가 된 거잖아. 이제 가장이 됐으니까 그 아이가 14살짜리 아이가 하던 그런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을 앨런이 맡기 시작한 뒤부터는 실제로 상황이 좀 많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스티브는 저에게 좋은 아들이 되려고 너무 애쓰느라 많은 것들을 놓쳤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빠와는 잘 지냈을까요? 실제 그 젊었을 때 아빠와 이 앨런이거든요. 앨런과 스티븐의 모습입니다. 앨런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정말 잘 맞았어요. 그전에는 스티븐에게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잘 맞았죠. 저는 그가 좀 파티에도 가고 좀 놀러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걸 기억해요. 자, 그는 늘 컴퓨터에 푹 빠져 있었고 컴퓨터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어요. 자, 그러다가 스티븐이 노팅엄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첫 직장을 얻을 무렵 그의 미래의 신부인 에블린은 그의 지구 반대편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람 사마르는 필리핀의 외딴 섬입니다. 오직 배를 타고 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수돗물도 전기도 위생시설도 없는 아주 열악한 마치 옛날 정말 우리가 못 살았던 시절의 시골 같은 동네라고 합니다. 자, 에블린의 엄마입니다. 자, 친엄마인 엄마 시오니 모홀은요, 자신의 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블린은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행실이 아주 바랐습니다.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는 빨래도 하고 그리고 팔 매트도 이렇게 만들어서 아빠도 이렇게 아빠 그 비용 간병에서 돈이 드니까 그런 것들도 매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내다 팔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녀의 이모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녀는 늘 말하곤 했어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요. 커서 무슨 일이 하고 싶니? 라고 물으면 저는 바에서 일하는 여자가 돼서 부자 미국인과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다가 스티븐이 21살 때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컴퓨터 회사가 노팅엄을 떠나서 홍콩에서 일하면 연봉을 3배로 올려주겠다라고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스티븐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매우 유능하고 똑똑하니까 지금 인생에서 새로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아들을 많이 응원해줬다고 합니다. 자, 스티븐의 파트너입니다. 마이크 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스티븐의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마이크는요. 스티븐은 순진한 면이 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와 어머니가 매우 가깝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게 베스트는 아니었을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혼자 지낸 시간이 길지 않았고, 그리고 스티븐은 자신의 주변에 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나쁜 것들이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스티브에게 취미가 생깁니다. 홍콩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필리핀 앤젤레스 시티의 비행클럽에 가입을 한 거죠. 그곳은 많은 전문가들이 파티를 즐기러 오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예쁜 여자들에게 항상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여자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매우 그를 귀여워했죠. 금발머리를 가진 덩치 큰 남자였으니까요. 아주 그냥 하얀 얼굴에 능글맞은 미소, 유머 감각도 있었죠. 그는 그렇게 여자들을 웃게 만들었고 여자들은 그에게 끌렸어요. 왜? 백인에 돈도 많고 일도 잘하는데 착하게까지 하니까. 스티븐처럼 에블린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나이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에블린의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에블린이 일을 시작했을 때 울었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에블린은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 앤젤리스 시티. 여기는 배와 버스로 이틀이나 걸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그곳은 에블린처럼 많은 소녀들이 일을 하러 오는 곳이었죠. 앤젤레스는 필리핀의 성매매 수도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술집들은 마을에서 온 소녀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녀들은 종종 직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나이를 대부분 속인다고 합니다. 일부 술집에서는 12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소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밤에 춤을 춰주는 대가로 1파운드를 벌고 손님과 관계를 가지면 최대 5파운드까지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녀라고 하죠. 경험이 없는 처녀에게는 특별 요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체리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체리걸이라고 불렀대요. 처녀를. 자, 술집 주인은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는 고객이 지불하는 돈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에블린의 친동생입니다. 자,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끔 약을 하기도 했어요. 라고 친자매가 증언을 해줬습니다. 자, 이 소녀들이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한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에블린은 운이 좋은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부자에게 구원받는다는 그녀의 꿈이 막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었죠. 스티븐의 엄마는 아들이 여자를 만났는데 술집에서 그냥 만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엄마의 인터뷰가 저는 그때 순진했어요. 아들이 말하는 술집이 어떤 술집인지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일반 술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스티븐은 에블린을 보자마자 반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밤에 외출했고 그녀가 다시는 가게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술집 주인에게 500파운드를 지불했습니다. 5파운드면 관계를 할 수 있는데 500파운드를 지불한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시죠. Say hello. 자, 에블린에게 너무너무 빠져있던 스티브는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정도로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자, 에블린의 또 다른 이모인데요. 이 마라베 이모가 그녀가 스티븐에 대해서 자신한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해요. 에블린은 스티븐이 굉장히 친절하고 잘생겼고 그리고 나이도 많지 않아. 나처럼 젊어. 그리고 그가 돈이 많아. 라고 이 이모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엄마에게 기자가 물어요. 그녀가 창녀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나요? 라고 묻자 그녀가 말해요. 실망했습니다. 아주 매우 실망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제가 직접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쵸. 뭐 일부 여성들을 집에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성적으로는 좀 엄마로서 그들은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고 그녀들은 그런 곳에서 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자, 그의 남편 앨런은요, 스티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술집 생활에서 단 한 명의 소녀라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할게요. 그게 내가 한 일이에요. 나는 그녀를 그 삶에서 구출했어요. What are you doing with me? Sit up. It's enough. 자, 에블린 데이비스는요, 필리핀에서 영국 남편 스티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있었습니다. 자, 그녀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어요. 자, 뭐라고 말하면 If I'm thinking with him now, all I can know is why he's so nice. He's so nice. 자, 지금 그를 생각하면 대체 왜 그는 너무 나이스했어요. 너무 착했어요. 너무 착했다고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 마가렛이 자신의 아들의 새 여자친구를 만난 것은 홍콩 방문 때였습니다. 표정 봐. 에블린은 겨우 17살이었고 스티븐은 10살이나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영상 중에 스티븐이 이제 에블린의 손을 저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스티븐이 에블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지는 한 장면인 거죠. 자, 엄마는 말해요. 왜 내 아들이 그녀에게 반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했고 예의도 발랐고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자, 스티븐은 그런 엄마와 아빠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합니다. 뭐냐? 결혼입니다. 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티븐은 자신의 삶의 일부를 우리와 나누고 싶어서 그랬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아름다운 옷을 사줬죠. 이 작은 흰색 정장에 500파운드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그녀는 아름다워 보였어요. 자, 에블린은 이렇게 말해요. 그날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이런 표정을 짓는 거야.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좀 약간 긴장했고 약간 그랬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라면서 그날을 회상합니다. 그게 그녀가 짓는 표정입니다. 에블린은요, 결혼 서약서를 읽을 수가 없어서 식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든요.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 마이크는 물어봤대요.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봤대요. 서양 남자들이 술집 여자와 결혼하는 건 그런 이야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하는 건 글쎄요. 저는 그의 판단에 의문이 들었어요. 라고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스티브는 그와 에블린의 관계에서 자신이 꽤 안전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스폰서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돈줄을 쥐고 있었고, 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사실 그가 없으면 에블린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마가렛과 앨런은요, 스티븐과 에블린의 신혼여행이 초대받아서 몹시 기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푸에르토 갈레라라는 열대 섬으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 엄마 마가렛이 본 것에 대해서 엄마는 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아들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녀는 뭔가 그 사랑에 좀 보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대요. 약간 회피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스티븐은 어릴 때부터 제 손을 잡고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이 에블린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그녀는 이렇게 어깨를 빼곤 했어요. 그리고 엄마들만 아는, 엄마들이 좀 알아차리는 그런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에블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블린은 스티브는 저에게 어머니가 너와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아 하셔라고 말하곤 했어요. 스티브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 에블린, 난 그녀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그녀는 내 아이들의 엄마가 될 거예요. 라고 말이죠. 자, 둘이 또 이렇게 비디오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녀가 스티븐을 데리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함께 보실게요. Good morning. 아주 나이스한 뷰에서 살고 있어요. 자, 스티븐의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제시카가 태어났고 2년 뒤에는 아들 조슈아가 태어났습니다. 자, 가족은 홍콩에서 엔젤레스 시티로 이사를 했다고 해요. 그곳은 에블린이 밤에 1파운드를 벌면서 춤을 추고 5판드에 몸을 팔았던 술집이 있던 곳이었죠. 자,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잠깐 뷰 보셨겠지만 아주 높은 층에 바다가 보이는 뷰에서 Good morning 하고 일어나는 여자가 된 거예요. 자, 그들은 가장 비싼 동네에 집을 빌려 살았고 스티브는 컴퓨터 기술자로 연간 6만 파운드를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에블린에게 매달 1,000파운드의 용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정말 내 아들은 아낌없이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사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에블린은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고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자, 그녀의 이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들이 일할 하녀들을 고용했고 그녀는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스티븐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엄마, 그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녀는 나의 프린세스니까. 그녀는 내 공주님이니까. 라고 말하곤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티븐이 에블린을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죠. 자, 그런데 에블린의 이모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녀는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유한 티를 내는 것 같았고 항상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친구들을 은근히 무시하곤 했어요. 변화된 것은 에블린의 삶만이 아니었습니다. 섬에 살고 있었던 그녀의 가족들, 부모님에게도 굉장히 극적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티븐은 그녀의 가족들에게 많은 돈을 보내줬어요. 배를 한 척 사줬고요. 마을에서 유일하게 벽돌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는 에블린을 위해서 새 집을 보러 올 수 있도록 놀러 오시라고 모든 차비 비용을 지불을 해줬어요. 때로는 몇 주 동안이나 그녀의 가족들이 스티븐의 집에 머물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 엄마와
그 스티븐의 아빠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가고 나면 베개가 없어지거나 조명이라든지 밥솥 뭐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정수기까지 가져갔다니까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에블린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스티븐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사면 돼. 스티븐의 엄마와 의붓 아버지였던 마가렛과 앨런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영국에서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카메라를 가져갔고 며느리가 좀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녀를 볼 때마다 항상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항상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안 들린다고 생각했는지 라면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물어봐요. 앨런, 당신은 남자친구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앨런이 yes 라고 대답해요. 네, 그랬어요. 우리는 스티븐에 대한 그녀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뻘쭘해하고 스티븐이 여자는 뒤에 앉아있어. 에블린은. 그러니까 무심해. 남편한테. 그리고 항상 아들과 아빠만 있고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지. 그래서 그때쯤에 여행을 갔는데 스티븐에게 에블린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녀가 수상하다고 느낀 이 엄마 마가렛은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단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지나가 아이들의 유모로 일하기 위해서 그녀의 집으로 잠시 이사를 갔을 때였다고 합니다. 자, 그녀는 에블린에게 소문에 대해서 따져 물었대요. 너 진짜 바람 펴? 뭐야, 언니 바람 피는 거야? 그랬더니 그녀가 말하기를 네, 그게 사실이라고 애인이 있다고 말했어요. 스티븐과 그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면서 인실직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바람핀 상대는 누구였냐? 그 남자는 연봉 1000파운드밖에 벌지 못하는 지역의 경비원이었습니다. 제가 왜 1000파운드밖에 벌지 못한다고 했냐? 그건 에블린의 월 용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연봉 1000파운드. 자신의 남편은 연봉 6만 파운드. 자신의 월 용돈은 1000파운드인데 바람핀 남자의 연봉이 1000파운드야. 자,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그의 이름은 아놀드 아도라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묻죠. 그와 바람을 피우셨나요? 아니요. 전 피우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전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Were you having an affair with Arnold? No, I'm not having an affair with him. That's I don't know why they think me that way. 자, 그녀는 아니라고 합니다. No! 나는 그와 아무 관계도 갖고 있지 않았어. 근데 말을 약간 더듬기는 했어요. 나는 걔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난 관계 갖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스티븐도 점차 아내의 행동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돈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요, 자신의 딸 제시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에블린에게 등록금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립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가 자신의 딸을 데리고 직접 유치원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자신의 딸이 그 유치원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도시락까지 싸서 어린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줬는데 딸이 그 유치원에 등록도 안 돼 있다. 그들은 제시카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는 크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녀가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겼어요. 자, 나중에 일어난 일들을 알고 나서야 그녀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줄 물건을 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돈을 자신의 딸 유치원비를
그의 렌트 자금, 그의 오토바이를 사주고 그의 집 렌트 비용을 내주는 등으로 돈을 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븐이 화가 나 안 나? 그래서 그도 역시 자신의 싱글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마이크 친구, 그 비즈니스 파트너 마이크고요. 자, 그들은 결혼 전에 다니던 술집과 클럽에 다녔습니다. 자, 비즈니스 파트너 마이크가 스티브가 사실 저는 바람을 피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그냥 가끔 원나잇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전혀, 그러니까 에블린과 스티븐 사이에서는 전혀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섹스레스 부부였던 거죠. 그래서 스티븐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게 그의 인터뷰였어요. 자, 그리고 스티븐은 그렇게 놀러 갈 때 에블린에게 출장을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그의 마이크 집에서 머물면서 여자들을 데려고 와서 파티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티븐이 살해되기 몇 주 전에 스티븐이 직접 녹화한 마지막 홈 비디오 영상입니다. 스티븐도 뭐 이렇게 놀면서 너도 바람 폈는데 나는 못 피냐 막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는 여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도 있고 에블린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뭔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스티브는요, 에블린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일단 사라진 돈 돌려놔. 그리고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교를 가. 그런데 그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그녀에게 너가 변하지 않으면 난 이혼할 거야. 그럼 어떡해? 에블린이 갖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잖아. 그럼 에블린은 또다시 그녀가 하루에 1파운드나 5파운드를 받고 몸을 팔면서 일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 달에 1000파운드 받고 이렇게 부자 제일 좋은 동네에 이런 데 사는데 이 모든 삶을 포기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자, 마이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술집에서 이제 매춘부로 돌아가야 될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녀는 5년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몸을 팔거나 가난하게 살면서 자신이 퀸이었던 여왕이었던 시절을 뒤로하고 또다시 그 가난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할 수 있었겠어? 스티브는 에블린의 용돈을 일단 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의존하게 된 그녀의 가족들 있잖아. 그녀의 가족들과 또 자신의 친구들이랑 놀면서 쓰는 돈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야. 자, 그의 친구 스티브에게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스티브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뭐 아시다시피 이런 사람들 중 일부는 좀 미쳤고 그리고 그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그가 말하길 그들은 날 해치지 못해. 날 해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그래서 저는 그에게 그 이야기의 교훈은 결국 그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였다는 거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웃어 넘기고 맥주나 한 잔 더 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가렛과 앨런은 스티븐과 그의 가족과 한 마지막 휴가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가 말하길 지금 이렇게 마지막 휴가에서 영상을 찍는 건데 이 인터뷰에서 두 분이 펑펑 우셔요. 왜냐면 엄마가 말하길 제가 갖고 있는 이 에블린에 대한 분노는 그녀가 스티븐에게 우리가 작별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우리와 스티븐이 그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라는 거지. 이미 계획은 되어 있었으니까. 그거에 너무 화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우는데 아빠가 너무 슬프게 울어. 그 새아빠가 너무 슬프게 울어. 앨런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게 작별 인사 방식이었어요. 자, 과거와는 많이 달랐어요. 그녀는 거기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겠죠. 그녀는 그가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녀는 모두 다 알고 있었으면서. 자, 2002년 7월 18일 마가렛은 모든 어머니들이 두려워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날 아침 앨런과 저는 둘이서 정원에 앉아 있었고 앨런은 정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이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비즈니스 파트너. 자, 근데 이런 느낌이었대. 마치 내가 들었는데 내가 직접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사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저는 괜히 그녀에게 그럴 리 없어. 아이, 스티븐 아니야. 아닐 거야. 왜? 스티븐 아니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인터뷰 장면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날 밤 스티븐과 마이크는 마닐라에 있는 사업용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세 남자가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크가 깨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지? 자, 그러다가 한 명이 마이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말해요. Is this him? 이 사람 맞아? 이 남자 맞아? 또는 또 다른 누군가가 No? 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들이 총을 거두고 스티븐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악 하는 비명소리와 팡팡팡 하는 세네 발의 총성이 들렸어요. 그것들은 동시에 갑자기 일어났어요. 스티브의 비명이었죠. 헤이! 이런 비슷한 말을 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빨리 스티브의 방으로 가서 스티브의 모습을 봤는데 그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그의 맥박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이웃에게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웃 중 한 명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가 죽었어! 라고. 저 여자는 Yes, it's Evelyn 이라고 말해요. 에블린을 뜻하는 거였죠. 자, 그녀의 엄마, 스티븐의 엄마 마가렛은요, 에블린과 이 사건을 연관시킬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순전히 의심이었죠. 마이크에게도 그냥 직감이라고 했어요. 정말 에블린과 관련된 일일까요, 여러분들? 자,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늘 거만하고 무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설마 살인자라니. 전 상상할 수도 없었죠. 자, 마가릿은 아들 스티븐의 살인 소식을 듣자마자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미망인이었던 남편을 잃은 에블린의 행동이 너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엄마가 갔는데 에블린은 이제 그 왼쪽에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티븐의 가까이로 갔을 때 조차 에블린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슬퍼하는 것 같았나요? 그랬더니요. 전혀요. Not at all 이라고 해요. Not at all. Never ever 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 여자 눈에서 눈물 한 방울도 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너무 단호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 인터뷰 영상 직접 한번 보실게요. Did she seem upset? No, Not at all. no. Not at all. Never saw a tear from that girl's eyes at all. Never, ever. 자, 에블린이 무슨 말을 할 때 표정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남편을 봤어요. 그는 그냥 자고 있었어요. 여기가 마치 피가 전부 묻어 있었어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슬퍼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근데 맞아요. 여기 지금 피가 묻어 있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녀의 표정입니다. 목소리가 없고 표정만 봤을 때는 마치 그걸 떠올리면서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자, 엄마가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와서 스티븐의 곁에 섰어요. 그랬더니 에블린이 하는 말이 뭐냐?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슬퍼요. 이게 맞는 말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마이크 봤어요? 라고.
스티븐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서 죽어있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전에 마이크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라고 했죠.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대요. 글쎄요. 사람들이 20분 동안 방에 있었다면 분명 그를 알아봤을 텐데. 라면서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마이크에 대해서 캐묻기 시작했대요. 그날 밤에 함께 있었던 마이크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말해요. 그때부터 제 수첩이 나왔죠.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 모든 상호작용 하나하나까지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경찰의 수사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첫 번째 가설은 스티븐의 회사와 관련된 누군가가 그를 죽였을 거라는 거였죠. 그의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임대 아파트에서 몇 블록 떨어진 사무실에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피해자는 매우 좋은 고용주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죠. 라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마가릿은요,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자신의 아들 스티븐의 살인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절대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자, 그녀는요, 자신의 사립탐정, 그러니까 신원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전직 경찰관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마가렛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잠깐 함께 보실게요. She's crying and give me a hug. She's crying on my shoulder and telling me, "Oh, please help my son's case to be solved." 자, 그녀는 저를 울면서 안았어요.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어 울면서 제발 내 아들 사건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가렛의 조사관은 에블린을 24시간 감시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두 남자를 찾게 되었죠. 한 명은 에블린의 애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친구이자 또 다른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죠. 자, 마가렛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이 두 남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총을 겨눠줬던 이 마이크가 증인이 됐어요. 마이크는 그들이 살인사건 날 밤에 자신의 아파트에 침입한 세 남자 중 2명을 식별할 수 있었어요. 마이크는 어느 순간 그가 나를 쳐다봤고 나는 그의 눈을 봤어요. 그리고 그의 눈은 아시다시피 나를 총으로 쏘려 했던 바로 그 눈이었어요. 난 100% 확신했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들은 체포되었지만 사실은 스티븐의 살인범을 쫓는 마가렛의 노력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 앨런의 생명을 위험에 맞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녀는 스티븐의 친구들과 마이크에게 좀 위험하니까 어디 호텔에도 가 있어라. 어디 있는지 절대 말하지 말고 어디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대요.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돈이면 다 되는 나라거든. 이라고 말했대. 자, 그래서 피고인들이 이들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저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몹시 조심해야 했죠. 2개월 후 이제 앨런과 마가렛은 영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은 스티븐의 유산이죠. 즉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없이는 필리핀을 떠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가렛은 제시카와 조슈아를 데리고 그녀와 앨런과 함께 그의 아이들과 앨런과 함께 살기 위해 영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기자국이 이렇게 물어요. 왜 아이들을 엄마로부터 데려오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나요? 라고 묻자 그녀의 엄마가 그녀는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아이들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돈만 신경 썼죠. 오히려 돈만 신경 썼죠는 제 의견이에요. 자, 마가렛은요, 에블린을 설득해서 제시카만이라도 일단 주말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녀는 3살짜리 손녀딸과 함께 필리핀을 떠나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조슈아는 어떡해. 근데 손자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녀가 데리고 있어서. 조슈아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조슈아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기를 데려가지 않고 그곳에 두고 떠나는 것이 제가 한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우리는 조슈아의 여권을 남겨두고 일단은 제시카와만 함께 비행기에 탑승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때쯤 저는 제시카를 데리고 왔고 여권을 얻었고 스티븐의 유고를 휴대 수화물에 넣고 이제 그녀가 이제 작성했던 목록의 절반을 끝냈어요. 우리는 일단 2명의 남자를 감옥에 넣었고 모든 일들이 너무 한꺼번에 일어나서 너무 좀 지쳐 있었죠. 그리고 에블린이 조슈아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돈줄이니까. 애가 돈줄이잖아. 애가 있으면 엄마가, 시어머니가 돈도 줄 건데 얘네들을 왜 놓겠어? 일단 제시카만 데려가. 조슈아는 안 돼. 그래서 데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데려갈 수 없었죠, 조슈아를. 이것도 그냥 일주일만 놀게 해놓고 데려간 거란 말이야. 자, 마가렛의 다음 목표는요, 그녀의 손자였습니다. 조슈아는 에블린의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곳 섬은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너무 열악하다고. 유일하게 벽돌집이 있는 게 스티븐이 돈을 줘가지고 그녀의 집이 벽돌집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조슈아를 두고 온 이 할머니 마가렛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지. 그래서 마가렛은 조사관을 섬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넘겨받는 대가로 200파운드를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손주를 넘겨주는 대가로 에블린의 아빠인가 가족인가가 200파운드를 원한 거야. 손주 데리고 딜을 한 거죠. 자, 그녀의 에블린의 아빠입니다. 에블린의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난 울었어요. 아이 때문에 울었어요. 아이는 아이가 멀리 떠나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학비를 댈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든 다른 할머니, 즉 마가렛과 함께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녀는 돈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조슈아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고 선택해서 교육을 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 할아버지 마음도 똑같지. 자기 손자인데 안 이쁘겠어. 근데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스티븐은 죽었으니까 들어오는 돈은 없지. 또 예전같이 가난해졌잖아.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200파운드라도 받고 우리 손주 잘 부탁한다라고 말을 한 거겠지. 자, 필리핀에서 도망친 지 2달, 필리핀을 떠난 지 2달 후에 마가릿은 히드로 공항에서 드디어 손자인 조슈아와 재회했습니다. 자, 그는 남자 양말 한 켤레와 아기 여자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몸에 맞지 않아서 다리 부분을 잘라냈고 브리티시 에어웨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대요. 정말 경이로웠어요. Amazing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스티븐의 아들을 제 품에 안게 되다니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라고 표현합니다. 에블린은 지금 2년 동안 자신의 친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렛과 앨런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이 손녀를 안으면서 My Little Princess라고 말해, 지금. 그러면서 너무 예뻐하고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잘 따라. 보시다시피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하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잘 따르고 그들은 행복해 보여요. 자, 에블린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딸을 너무 사랑하고 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줬어요. 내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러니까 내 말은 그녀는, 마가렛은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녀도 알고 있고 내 인생은 오직 내 아이들과 남편이었어요. 아마 그녀는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막 이지랄. 자, 마가렛은 세계 반대편에 있었지만 며느리의 죄를 증명하기로 결심합니다. 2년 동안 그녀는 매일 그리고 종종 밤을 새도록 증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심지어 증인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필리핀 경찰에 휘발유 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대요. 잘 들으세요. 필리핀 경찰의 휘발유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녀는 총 55,000파운드를 썼다고 합니다. 와우, 55,000파운드. 당시에.
자, 마이크는요, 그녀는 정의를 원했어요. 그리고 에블린이 남편을 냉혹하게 살해하고 돈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빌미 삼아 행동하는 그런 모습에 분노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마가렛에게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것은 에블린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가 있는 동안 그녀와 앨런은 그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에블린의 친척들과 말이죠. 이렇게 앨런과 마가렛이 그려져 있는 접시까지 들 정도로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떨어져 있었지만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계속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블린의 이모가, 지금 인터뷰한 그녀가, 나는 그녀에게 그녀를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더니 마가렛은 땡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의, 마가렛의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린 둘 다 엄마니까요. 하지만 돈은 받았죠. 자, 그 가족은 그날 밤 스티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에블린의 가족들이었으니까 혹시나 뭔가 알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 그리고 이 남자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는 누구였냐? 바로 에블린의 처남이자 그러니까 스티븐의 처남이자 에블린의 동생 지나, 아까 인터뷰했던 그녀의 남편인 로빈 부타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자, 그는 사실 이 살인사건 이후로도 수상하게 행동해 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를 신문하려고 하자 갑자기 그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에블린의 이모들은 이미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고, 마가렛은 그녀의 친척들을 설득해가지고 제발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자신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 3번째 남성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스티븐의 처남, 에블린의 여동생의 남편이 그날 총을 같이 겨누고 있던 3번째 남자였던 거예요. 에블린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했을 때가 밤 11시쯤이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그저 차에 탔고 우리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로비는 경찰에게 에블린의 애인과 친구, 그리고 에블린이 마이크와 스티븐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로 차를 몰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세 남자가 위층으로 내려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총을 쏜 사람은 바로 에블린의 애인이었습니다. 2발. 그리고 2발 더. 그리고 에블린은 망을 보기 위해 그저 차 안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처남이 자백을 한 거예요. 마가렛은 이렇게 말해요. 에블린은 모두에게 내 남편 스티븐은 백만장자야. 돈 엄청 많아. 그리고 그가 죽으면 그 모든 돈은 내게 되겠지? 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로빈의 자백은 에블린의 애인과 그의 공범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뽀록냈잖아. 에블린이 그 차에 있었고, 그리고 스티븐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 열쇠도 줬고, 그리고 우리 3명이 다 말했고, 누가 쌌고,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자백을 해버렸으니까 그녀의 죄가 완전 다 밝혀진 거죠. 자, 그들은 모두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이가 없는 게, 이 처남 로빈은 자신이 증인을 자백을 한 대가로 그냥 풀려났어요. 아무 죄도 받지 않은 채. 자, 2004년 2월 에블린은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직접 총을 쏘진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죠. 판사는 그녀가 애인과 함께 스티븐의 죽음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것에 대해 죄를 추궁하겠죠. 자, 내가 웃겼던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재판관이 이 변호사거든. 변호사한테 물어봐. 다른 증인들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No, 없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판사님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난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증인이 누가 있어? 그녀를 위한 증인이 아무도 없지. 에블린은 혼자서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그녀에게 강력히 너무나도 불리한 증거들과 이런
자백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 남자들은 스티븐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갈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졌겠어요? 그녀가 줬으니까. 자,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 밤, 에블린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웃이 그녀가 새벽에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다고 또 증언을 합니다. 14명의 사람들이 에블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무죄예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증인은 단 한 개도,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녀가 머물고 있는 마카티 시립교도소는요, 미결수들, 아직 딱 정확하게 판결이 안 난 미결수들을 수감하는 곳입니다. 당시 이 다큐멘터리를 찍었을 때라서 아마 미결수로 지금 수감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했던 것 같아요. 자, 에블린은 이곳에 7개월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방문한 사람은 오직 아빠 한 명뿐이었어요.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친족들까지 마가렛 편이잖아. 자,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그녀와 그녀의 애인이 스티븐을 살해해서 그의 돈을 빼앗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을 해줘요. 그녀의 친족들이. 자, 6주 후 판사는 그녀에게 판결을 발표합니다. 자, 필리핀에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종신형 혹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에블린의 동생은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쳤고 아도라이에게 휩쓸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도라이가 그 에블린의 애인.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인생을 그에게 맡겨버린 거지. 바람을 왜 펴 그러니까. 자, 그의 친구 스티브는요 이렇게 말해요. 글쎄요, 저는 그녀를 미워하면서 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말은 그녀는 그 짓을 했고 그에 때다른 대가를 받겠죠. 저는 그냥 저에게 너무 큰 친구를 잃은 기분이에요 라면서 인터뷰를 끝내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녀의 친여동생 사라입니다. 자, 가장 안타까운 건 이제는 다시는 나 눈물 날 것 같아. 다시는 오빠를 볼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의 아이들에게도 아빠를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게 너무 슬프죠.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스티븐의 이모인데요. 제시카와 집에서 나오면 제시카는 늘 하늘의 별을 보고 말한대요. 저기 별 좀 봐. 예쁜 별이지?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대요. 이모, 저 별은 내 아빠야. 그러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라고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침내 마가렛의 목표가 눈앞에 왔습니다. 판사가 에블린에 대한 판결을 내리려 하고 마가렛은 그 자리에 있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2년 반이나 걸렸죠. 너무 힘든 여정이었어요. 매일매일 힘든 날이었지만 부디 이 문제가 해결돼서 제가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스티븐이 원했던, 바랬던 모든 것들을 제가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긴장돼요. 라고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앨런이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만약 올바른 판결이 나온다면 안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서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는 모습이죠. 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에블린은 남편의 살해 혐의로 무죄로 풀려날지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을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스티븐의 어머니 마가렛과 그녀의 파트너 앨런은 이 순간을 2년 반 동안이나 기다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에블린, 그녀를 지지해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에블린이 이야기할 사람은 변호사뿐이었고 재판 당일날 저렇게 선글라스를 쳐 끼고 오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세상에 패션쇼야 뭐야. 그리고 그녀가 변호사랑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 너무 웃겨가지고 이 사이코패스 진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전체 공개하면 또 전체 크기로 하면은 또 다시 이렇게 뭐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저그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오는 줄 알았어 했더니 너 몰랐어. Nakailan talo ka naman? 변호사예요. 그녀의 변호사. Alin mas marami? Alin mas maraming panalo yung talo? Pangalawa pa. Puro panalo yung dalawa. 이게 뭐야? 요즘 이런 장난을 치고 앉았어. Umabot sa taas na. 당신의 성적에서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2건밖에 없어요? 라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장난을 하고 있어. 자신의 남편의 지금 살인 사건의 지금 재판장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변호사랑 웃으면서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고 있는 모습에 내가 진짜 혀를 찼잖니.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게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셨나요? 선글라스를 끼고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하는 게. 자, 좋아요 여러분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사건 번호 022292 필리핀 에블린 데이비스. 데이비스 남편 스티브의 성을 따른 거죠. 자, 에블린 데이비스. 이에 본 법원은 에블린 보홀 데이비스. 에블린 보홀이 흉기를 이용한 살인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임을 인정하며 어떠한 감경 또는 가중 사유도 없이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자, 에블린은 사형은 면했지만 조기 석방의 가능성 없이 종신형, 즉 40년의 징역형을 받은 겁니다. 짧아도 40년. 그 이후에야 나올 수 있는. 근데 변호사가 보면 웃고 있어. 이렇게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난 저 너무 웃긴 피다고 생각해. 다시 볼래요, 여러분들? 이 변호사잖아. 근데 막 웃으면서 나가는 거야. 나 너무 웃겼어. 저 모습이. 얘네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기자가 그녀가 종신형을 받은 것을 만족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녀에게. 그랬더니 그녀가 저는 제 며느리가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겠죠. 하지만 에블린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는 기쁘지 않아요. 전혀요. 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Not at all. 자, 마가렛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녀는 에블린에게 그녀의 범죄를 네가 나쁜 짓을 했잖아 라고 인정받고 사과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길 원했죠. 그래서 제가 그들의 대화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지금 저작권에 걸릴까봐 조금 겁시가 나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화면으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여러분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또 목소리 저작권에 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해 부탁 좀요. 감사합니다. 땡큐.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왔다. 이때 좋아요 타임이다. 말씀드리고 싶었노. She wants to talk. 요즘 젠틀하지 않아? 그녀가 말하길 원할까요? She want to talk? 라고 먼저 물어봐 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주하는데 그녀는 선글라스 끼고를 저렇게 앉아 있어요. Stand up, Evelyn. Stand up and talk to me, Evelyn. Take off those glasses. Look at me. 난 저 시어머니가 천사라고 생각해. Your daughter cries for you. Your son cries for you. They want their mummy, and you don't want them. I want Jesse and Joshua, you You know don't want that. them. No, you know that. I want Jesse and Joshua, you know that. But how can you convince me of that? Whatever happened with Stephen, I don't know. You know that, Mom. I was there with Stephen. Everything what happened with Stephen when he's dead, I was there, and I go to the hospital when I know when someone called me, and I was crying. But your boyfriend, it was your boyfriend. I never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그녀가 말을 더듬어. 아까 기자가 물어봤을 때도 약간 말을 더듬었잖아요. 나 그냥 관계 없었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말을 더듬어요. 그리고 맨 처음 영상 보셨어요? 너의 딸이 널 위해 울고 있고 너의 아들이 널 위해 울고 있어. 그때 그녀의 표정 보셨어요? 일단 다시 보여드릴게요. Even if I die now, I have a perfect life. I have beautiful Jessica and I have beautiful Joshua in my life. Why should I? Stephen is the best man in my life. It is why. Stupid girl, Evelyn, you're a stupid girl. I haven't done anything wrong. He loved you. I loved you. He loved you. Your children loved you. And look what's happened. I don't done anything with Stephen. My daddy knows what is happened right. 그녀가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준 영상에 중에서 스티븐한테 데디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뭐 K 엄마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약간 K 아빠 이렇게 부르거나 그런 느낌인 건지 아니면 슈거 데디의 데디인 건지 그녀만 알겠죠. 그래서 my daddy 이러면서 my daddy는 저 위에서 다 보고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거야. See my eyes, mom, if I'm telling lie. I wished it was a lie, Evelyn. If it was different, Evelyn, I wished it was different. I wished it was just you and the children. But it's not. I bring you some pictures. Is Mummy crying from Jessica? It's Joshua. That's the house with the blue gates, the house she lived with Stephen. 스티븐과 함께 살고 있는지. This one is Jessica, Mummy and Nana. 저걸 다 가져와 준 She's 거야. beautiful, absolutely beautiful. He's beautiful. 근데 여기서 말하는 his beautiful이 뭐냐면 스티븐 자신의 아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조슈아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마 his beautiful라고 하는 거면은 his라고 표현을 해서 아마 자신의 아들을 표현한 게 아닐까. 근데 제가 그냥 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Do you know, Evelyn, I don't even feel angry at you. I just feel so sorry. So sorry that we had some, in there you'll see, some happy days. I have this, and thanks for being. Good for you. 그래서 good for you 이것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다행이네라고 할까, 그래 너를 위해 좋은 일이지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이 마가렛의 인성, 이 저 천사 같은 인성으로는 그냥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다행이네라고 번역을 해야 할까? 아니면은 이거 여기 와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보여줘서 고마워요 했을 때 good for you. 그래 너를 위해서 너한테는 좋은 일이지라고 표현을 할까 하다가 그냥 다행이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은 여러분들이 선택에 맡길게요. Thank you for being. All the family, because this was your family. I send you pictures of them growing up. They'll always know they have a very beautiful mummy. 천사야. And they'll always be your children.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지? Just take Jesse. Take care of Jesse and Joseph. Always. So I'm going now then. Do you want to stand up and say goodbye to me, Evelyn? No? 끝까지 안 일어나 전혀. I'm going. No? Okay.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사해준다니까. 뭐 관심도 없어 보여, 저거에. 종신형 받았으니까. 저기 눈에 들어오겠니? She wants to talk. 그 표정을 좀 다시 봐봐요, 여러분들. 에블린의 처음 표정. 에블린만 집중해서 봐봐. 어떤 표정을 하는지. Stand up, Evelyn.
stand up. 애들 얘기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봐요. Take off those glasses. Look at me. Your daughter cries for you. Your son cries 줘봐. for you. They 줘봐, want 줘봐. their mummy, and you don't want them. I want Jesse and Joshua. You You know don't want that. them. No, you know that. I want Jesse and Joshua. 아이들이 널 위해 울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아냥거리고 있죠. 저게 어떻게 엄마야. 아이들은 그저 돈줄에 불과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쟤네들을 데리고 있어야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그의 엄마가 그녀에게 아이들 맛있는 거 먹여라. 굶기지 말아라. 라면서 돈을 몇 번이나 붙여주기도 했다고 해요. 자, 저는 그녀 이 대화 중에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그 에블린의 태도가 너무 황당했고,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도 너를 사랑했고 네 아이들도 너를 사랑해.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녀가 난 스티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우리 아빠는 저 위에서 날 보고 다 알고 있을 거야. Right? 막 이지랄하면서. 그래서 사진을 몇 장 가져왔다. 그림 몇 장 가져왔다. 라면서 이게 제시카가 그린 울고 있는 엄마 그림이야. 항상 엄마는 울고 있고 조슈아가 그린 그림인데 파란 대문이 있는 집인데 스티븐과 함께 살고 있었던 집이지.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에블린 있잖아. 난 이제 너한테 화도 안 나. 그냥 안타까울 뿐이야. 네가 보고 있는 이 사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워.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사진 속 우리가 행복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리고 가족들이야. All family라고 말하잖아. 그러면서 it was라고 말해. it was라고 말하는데 was가 과거형이잖아. 이건 너의 가족이었으니까 라고 말해. 그게 좀 대사가 아니라 그 말이 좀 슬프더라고. 전부 가족들이야. 이거 너의 가족이었잖아. 그러면서 난 정말 이 성정이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게 나는 진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계속 보내주겠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여자한테. 그러면서 아이들은 항상 아름다운 엄마가 언제나 자신들의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나 너의 아이들일 거야 라고 말하는 엔젤. 맞게 표현이 안 돼. 진짜 천국 가시겠다. 자, 이렇게 앨런과 대화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블린과. 그래서 앨런이 마가렛에게 이렇게 말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녀와 직접 만나서 얘기했잖아. 그게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거였잖아. 다 원했던 거 다 됐잖아. 근데 만족스럽지 않아. 왜냐면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난 아무 죄가 없다고 하고 아무런 사과를 받지를 못했으니까. 너무나 증거와 증인이 넘쳐나는데도 끝까지 혼자만 아니라고 우기는 저 에블린의 모습을 보는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 그러면서 에블린은 계속해서 모든 걸 부인했어요. 마가렛은 그녀가 자백하고 용서 빌기를 바랬지만 너무나 실망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그 에블린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 좀 드릴게요. 에블린의 처참한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이러고 하고 있는 게 에블린이에요. 자, 엄마의 편지입니다. 마가렛의 편지예요. 에블린, 당신은 남편 스티븐을 너의 남자친구 아놀드 아도라와 공모하여 살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 네가 무죄라는 걸 설득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거야. 나는 너와 그리고 이 필리핀을 떠나겠지만 네가 저지른 일로 넌 앞으로 4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인생을 낭비한 늙은 여인이 되겠지. 너는 모든 걸 가졌었어. 스티븐은 너를 공주님이라고 불렀고 매우 사랑했지. 넌 망쳐놓은 삶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그저 나약한 여자야. 아이 그 남자와의 짧은 사랑을 위해서 가족이 희생된 가치가 있었길 바래. 당신이 내 아들을 데려갔으니 네가 내 아들을 데려갔으니까
이제 너의 사랑인 아들과 딸이 언젠가 우리 엄만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왜 우리 아빠를 죽였냐고 물어보겠지. 나는 너의 아이들을 즐겁게 키우면서 네 생각은 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거야. 나는 너를 용서하지도 다시는 보지도 않을 거야.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마가렛으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이들입니다. 참, 마가렛은 에블린이 아놀드 아도라이와 공모하여 스티븐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4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에블린이 자신의 그 짧은 사랑을 위해서 그 정말 가짜는 사랑이 불륜 때문에 가족을 희생한 것을 비난하였고 그저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 영상이 있었거든. 이 아이들이 이 마가렛이랑 앨런 할아버지랑 같이 풍선을 날리는 모습인데 거기에서 좀 너무 감동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슬픔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 장면 함께 보실게요. So I love you, Daddy Steven. I love you, Daddy Steve. Wow! Look at that one. 이 배경 음악은 뭐냐면 그 교도소에서 에블린이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합창단 아까 그 영상 보여드렸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있는 노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서 부르는 노래. I love you, Daddy Steve. Right to the clouds and through the clouds and through the clouds. Wow! So I love you, Daddy Steven. 그래서 I love you, Daddy Steven 이라고 하면서 풍선을 하늘로 날리면서 저 구름 너머 저 멀리까지 가라고 아들이 말하고 있고 딸은 또 I love you, Daddy Steven 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에블린이 무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신가요? 14명 이상의 증인이 자백을 하였고 목격을 한 것들을 말하였고 증거도 넘쳐 흐르고 있고 잡힌 범인마저도 그녀가 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녀 혼자서만 나는 무죄다라고 그녀의 애인도 자백을 했는데 그녀 혼자서만 무죄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 짧은 불륜 연봉 1,000불 받는 그 천 파운드 받는 그 남성을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고 결국에 자신의 아이까지 잃어버린 그녀의 삶. 그 모든 선택은 그녀가 달게 받아야 할 벌이겠죠. 그럼 저 K장은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다시 또 다른 사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만나요. 오하요, konnichiwa, konbanwa. 구독하고 가세요.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남겨주고. 땡스도. 까르르 까르르.